최근 인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겁습니다. 10월 달에 분양했던 하객동의 CTOCL 6단지는 평균 4.35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현재는 잔여 물량까지 전부 완판된 상황이고 연수구의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역시 7억이 넘는 분양 가임에도 24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되었습니다. 분양하기 전에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저기는 구도심인데 이 가격에 누가 들어와서 사냐. 와 같은 비난 섞인 소리도 많이 들었던 곳들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 분양했던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과 CTOCL 아파트는 어떻게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바로 완판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인천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인천 아파트 연구소에서 최근 분양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실거주 내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물론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최근에 진행했던 청약 단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해서 현재는 완판된 CTOCL 6단지입니다. 결론은 84타입 기준 전부 다 해서 7억 정도 되는 분양가에도 현재 전부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시간에 완판이 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CTOCL 6단지는 용현 하객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추후 생길 하객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이고 하객역에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갑니다. 보통 인천의 미추홀구 하객동이라고 하면 살기가 좋지 않은 동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현 하객 택지지구와 재개발로 인해서 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와보신 인천 분들은 지금 많이 달라진 하객동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생길 하객역을 중심으로 CTOCL 1단지, 3단지, 4단지와 힐스테이트 하객까지 총 약 3,500세대가 이미 입주를 했거나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택지지구답게 공원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등 거주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작은 규모의 깔끔한 신도시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하객역이 생길 예정인데요. 하객역에는 현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주로 인천에서 수원을 잇는 노선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노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인 분당선 라인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좋은 노선들이 생깁니다. 먼저 송도역에 월판선이 들어와서 약 37분이면 송도역에서 판교역으로 갈 수 있고요. 또한 송도역에는 KTX가 들어오면서 지방의 각 도시와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승 한 번으로 각 중요 도시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CTOCL 아파트의 입지를 설명해 봤는데요. 지금은 개발 중이지만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꽤나 살기 좋아질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억 중반이 넘는 가격임에도 어떻게 완판이 되었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CTOCL 6단지 아파트는 기존 분양했던 1, 3, 4단지보다는 중심에서 조금 더 떨어진 입지입니다. 중심 상권이나 역 이용 측면에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84A 타입 기준 6억 5천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약 2천만원과 중도금이자 후불제와 약간의 옵션까지 하면 7억 가까이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비싼 분양 가임에도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 시기인 2028년이 되면 분명 분양가와 시세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작용한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총 18,957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왔고 당해 기준 평균 경쟁률 24대 1이 나왔습니다. 보통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면 바로 완판이 되는 수준이고 20대 1의 경쟁률이면 초피도 바로 붙는 수준의 경쟁률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분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CTOCL과 마찬가지로 택지지구임과 동시에 새로운 교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센트리폴 아파트는 송도역 역세권 개발지구 안에 속합니다. 택지지구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촌이 형성됨과 동시에 각종 상업시설과 인프라가 생깁니다. 특히 KTX역과 같은 대형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또한 같이 개발이 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발을 하기 때문이죠. 레미안 센트리폴 아파트는 송도역 역세권 지구 중에서도 송도역에 가장 가까운 대장단지입니다. 그래서 송도역까지는 도보 3분에 갈 수 있는데요. 송도역에는 추후 월판선 급행열차를 이용해서 판교까지도 30분대에 갈 수 있고요.
또한 KTX를 타고 서울이나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의 각 도시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레미안 센트리폴의 84타입 고층 기준 분양가는 7억 2,5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이자 후불제로 옵션을 조금 더하면 7억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7억 중반이라는 가격이 인천의 구도심에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송도 역세권 지구의 변화와 KTX 월판선의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는 시장에서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2달 내에 진행한 인천의 분양 단지를 간단히 분석해봤는데요. 하지만 이 두 청약 단지는 이미 청약을 진행해서 완판을 해서 나중에 전매 제한이 끝나면 프리미엄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청약 단지들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앞으로 꽤 많은 청약 단지들이 대기 중이고요. 오늘은 12월 3일 1순위 청약이 있을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폴의 아파트를 분석해보고 청약을 해도 괜찮을지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꽤나 좋은 청약 단지들이 인천에 대기 중이니 계속 청약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폴의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1,500세대 중 689세대가 이번에 일반 분양합니다. 입지를 보면 인하대학교와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하대역까지는 약 1km 떨어진 위치로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참고로 인하대역 또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며 추후 송도역에서 환승하면 월판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하익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 아파트이고 인주중학교, 인하 4대 부속 고등학교 또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상권은 살짝 정돈이 안 된 듯한 모습인데 근처에 이미 입주한 하익 SK뷰 아파트 1581세대와 함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상권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면 84B 타입 기준으로 일반 분양 중 가장 높은 층인 7층 기준 분양가는 6억 5,7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약 2천만원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총 가격은 옵션을 포함하면 약 7억가량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7층임을 감안한다면 CTOCL 아파트보다 더 비싼 분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CTOCL이 입지는 더 좋은데 이번 푸르지오 에듀폴의 분양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CTOCL에서 나왔던 경쟁률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CTOCL도 바로 완판이 될 만큼 현재 7억 정도의 분양가가 인천에서는 용인될 만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는 이 정도 분양가로 들고 가면 2028년 3월 입주할 즈음이 되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완판이 안 되고 경쟁률도 단자리수 수준으로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자마자 바로 프리미엄이 붙길 바라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이신 분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약 단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션뷰가 나오고 신포역 초역세권이며 내항 재개발의 수혜를 입을 단지인데요. 여기에 분양가도 꽤나 저렴하게 나와서 청약 경쟁률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12월 9일부터 특별 공급 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니 인천의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청약 단지 소개 영상의 목차는 먼저 간단한 기본 정보를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까지 전부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인천 중구 신포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아파트입니다. 아마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아파트가 분양 예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실수요자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단지입니다. 11월 29일 모델하우스가 오픈했고 오픈을 하자마자 호갱노노 실시간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인천광역시 일방문자 1위를 할 만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 579세대에 오피스텔 88세대까지 총 667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9일 진행하고 1순위는 12월 10일 날 진행할 예정으로 완공일은 2028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는 59타입 24평형 기준으로 저층 3억 8,600만원부터 고층 4억 4,100만원까지 있고 74타입 30평형 기준으로 저층 4억 6,300만원부터 고층 5억 4,200만원 84타입 34평형 기준으로 저층 5억 3,500만원부터 6억 1,200만원까지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천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치고는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는 총 3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로 신포역 초역세권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내항 재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션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먼저 신포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가면 바로 신포역일 만큼 신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의 경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렇게 신포역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신포역에 지나는 수인 분당선이 별로 좋지 않은 노선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수인 분당선이 인천과 수원을 잇는 노선이고 인천에서 수인 분당선을 타고 분당이나 서울 강남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수인 분당선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수인 분당선 라인에 들어올 노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수인 분당선을 타고 환승을 해서 어디를 갈 수 있냐를 봐야 하는데요. 앞으로 수인 분당선 중 하나인 송도역에는 KTX와 월판선이 들어옵니다. KTX를 타고 천안 아산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등 전국 각지를 빠르게 갈 수 있고 월판선을 타고 판교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청학역에 GTX-B가 정차할지는 확정된 게 아니니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이렇게 신포역에서 송도역까지는 수인 분당선을 타서 가고 송도역에서는 KTX나 월판선 등 좋은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환승을 해서 가는 건 복잡하고 귀찮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초역세권이라서 역까지 도보로 1분 거리인 아파트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곧 분양 예정인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2단지 아파트에서 송도역을 가려면 최단거리 기준으로 약 855m인 13분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아파트에서 신포역까지 1분이 걸리고 신포역에서 송도역까지는 지하철 시간만 7분이 걸립니다.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을 5분 추가하면 약 13분으로 송도역 역세권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송도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승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큰 길을 건너거나 걷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송도역 역세권 아파트보다도 편리하게 KTX나 월판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송도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에 도착 가능하고 또한 IT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는 송도역에서 월판선 급행을 타고 30분 만에 도착 가능합니다. KTX는 26년 개통 예정이고 월판선은 29년 개통 예정으로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아파트 입주 시점에는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내항 재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내항 재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가장 주축이 되는 추진 과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조감도가 제물포 르네상스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중 내항 1, 8부두는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9월 협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크게 주상복합용지, 공원, 녹지용지, 관광용지, 문화복합시설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주상복합용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내항 1, 8부두 재개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주상복합과 같은 입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추후 지어질 주상복합용지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아주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비를 주상복합용지에서 충당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때가 되면 내항 재개발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발 호재가 포함되어 분양가 또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항 일대 또한 청라와 송도처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내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송도 국제도시나 청라 국제도시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 전체 부두가 재개발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부 다 재개발되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인천 베이프런트와 붙어있는 내항 1, 8부두의 경우 현재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컨소시움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업무 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되어 내년에서 내후년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년 중앙투자심사와 사업계획 고시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예정대로 된다면 2028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항 1, 8부두가 가장 진행이 많이 되었고 이제 장애물도 하나둘 없어지는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제1추진과제가 재물포 르네상스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내양 재개발 과제이기에 시간의 문제이지 부산의 북항 재개발처럼 꼭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양이 재개발된다면 동인천 베이프런트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며 이는 미래에 아주 큰 호재입니다. 지금은 주위 환경이 좋지 않지만 미래에는 송도와 청라처럼 될 가능성을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의 세 번째 특징은 오션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남서향인 세대는 오션뷰가 나오는 방향으로 1, 8부두와 서해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103동의 3, 4, 5, 6호 라인과 102동의 2, 3, 4, 5호 라인 그리고 101동의 2, 3, 4, 5호 라인은 바다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네이버 항공뷰인데 아마 고층 기준으로 이런 뷰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추후 내양 재개발이 완성된다면 공원, 녹지와 각종 문화시설이 조성되면서 지금 항만 뷰보다 훨씬 더 좋은 뷰가 될 것입니다. 내양 재개발이 완공이 되어도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앞쪽은 공원, 녹지 용지라서 영구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떤 시설이 뷰를 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남동향 라인인 1호 라인은 어떨까요? 1호 라인 역시 바다뷰만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울 뿐이지 전부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뻥뷰만 나와도 로얄인 경우가 많은 만큼 뻥뷰만 해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션뷰가 나오는 세대는 뷰 프리미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송도 아파트의 경우에도 뷰가 좋은 곳은 몇천만원, 억 단위로도 더 비쌉니다. 그만큼 요즘은 내 거실에서 어떤 뷰가 보이는가를 중요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수뷰나 바다뷰는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다가 보이는 고층 뷰에 당첨이 된다면 프리미엄이 총 분양가의 5%에서 10%가량은 붙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아파트의 장점 3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주위가 아파트촌이 아니라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한 아파트만 신축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좋은 이유는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각종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도 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구 사동의 경우 신축 아파트는 베이프런트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후 내양 재개발이 되어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신축 아파트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바뀌기 힘듭니다. 여러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입주 시점에는 입주 물량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시너지를 내면서 주변 환경을 바꿉니다. 이 부분은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가 조금 아쉬운 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동인천에 대한 인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인천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건 인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단점입니다. 동인천 일대는 1883년에 개항이 되면서 가장 먼저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가장 먼저 발전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평, 구월, 청라, 송도가 발전했고 당연히 이제는 구도심이 되었죠. 아직 문화역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구도심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각종 생활에 필요한 병원이나 은행, 상권은 여전히 많긴 하지만 부평, 송도, 구월동과 같은 상권과 학원가는 보기 힘듭니다. 추후 내양 재개발이 되어서 주거단지가 생기면 이 점도 상쇄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의 단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장점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더 개발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양가가 인천의 신축치고 꽤나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59타입 24평형 기준으로 저층 3억 8,600만원부터 고층 4억 4,100만원까지 있고 74타입 30평형 기준으로 저층 4억 6,300만원부터 고층 5억 4,200만원 84타입 34평형 기준으로 저층 5억 3,500만원부터 6억 1,200만원까지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큰 혜택이 있는데 발코니 확장은 무상이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에어컨도 4대 무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즉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분양가가 전체 분양가입니다. 최근 분양한 다른 단지를 비교해보면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아파트는 84타입 고층 기준 분양가 7억 2,500만원의 중도금이자 후불제로 옵션까지 포함하면 총 가격이 약 7억 중반이 넘습니다. CTOCL 6단지 아파트도 84타입 고층 기준 분양가 6억 5천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의 중도금이자 후불제로 옵션 포함하면 약 7억 가까이 하고요. 하익동 인하대역 푸르지오 아파트 또한 84타입 저층 기준 분양가가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 대비 1억에서 2억가량 더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약금 5%만 있으면 되어서 84타입 기준 3천만 원으로 2028년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묻어놓고 3년 뒤에는 분명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면서 다른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분명 오를 것입니다.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꽤나 저렴한 분양가로 초역세권 개발호재가 있고 오션뷰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주변이 조금 낙후되었어도 재물포 르네상스와 함께 점차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입지 여건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를 간단히 설명하고 마지막 총평을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입지 여건은 신포역 초역세권 내양 재개발 사업지 바로 옆으로 이 내용은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근처에는 신흥초등학교, 송도중학교, 인천여상이 있습니다. 주변에 신포국제시장과 동인천역을 가는 길에 병원, 은행,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인천역까지도 1km 정도의 거리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주변에 있으며 다만 주변 환경이 낙후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1층은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이 되고 실제 아파트는 더 높은 위치에 지어집니다. 아파트 1층 높이가 실제로는 아파트 3층 높이가 되는 거죠. 아파트 총 3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지어지며 1호 라인 빼고는 대부분 오션뷰가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분양 세대수는 59A 타입 86세대, 74A 타입 130세대, 74B 타입 180세대, 84A 타입 62세대, 84B 타입 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총 88세대 분양합니다. 84A 345 라인은 조합원이 가져가서 고층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션뷰만 노린다고 한다면 59 타입이나 74 타입을 노리시는 게 오션뷰가 나오는 세대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59A는 방 3개 화장실 2개에 잘 빠진 포베이 형태이고 74A 타입 역시 방 3개 화장실 2개 포베이 구조입니다. 74B는 타워형 구조이고요. 84A의 경우 방 3개의 알파룸까지 추가되어서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B의 경우 74B에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타워형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조는 84A 타입이 가장 좋으나 오션뷰가 나오는 고층 매물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내가 뷰를 중요시한다 라고 하면 59 타입이나 74 타입을, 뷰보다는 구조나 크기를 중요시한다 하면 84 타입을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아파트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지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입주 시점에는 꽤나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도심의 신축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3, 4년 뒤에 내양 재개발 송도역 KTX 월판선이 들어온다면 분명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입지와 상품성 대비 비싸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역세권의 오션뷰인 34평형 아파트를 6억 정도 수준에 살 수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이 정도 상품성의 2028년식 아파트를 6억가량에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억의 5%인 3천만 원으로 2028년까지 들고 가기에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고 그럼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